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시간입니다. 어제 나름대로는 빠르게 올린다고 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요번에 보충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작년 12월 이후에 부동산 대책이 2달 만에 또 다시 나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기 남부 지역 이런 집값 급등이 원인이겠죠. 이에 따라서 6가지 중요 부분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조정지역 확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조정지역이 수원시 영통구, 권성구, 장안구, 또 안양시에 있는 만안구라든가 의정부시, 이런 지역들이 이번에 확대가 됐죠. 기존의 39곳에서 44곳으로 늘어났죠. 배경을 보면, 지정 배경을 보면 작년 12.16 대책이 있었죠. 그때부터 2월 둘째 주까지 상승률을 보면요, 2%에서 8%를 기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근본 대책은 과열 지역만 선별한 핀셋 처방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급등하는 지역에 투자 심리를 압박하겠다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대응 전략도 필요하겠는데요. 상승 지역에 대한 출구 계획을 좀 구체할 필요가 있겠다. 즉 9억이 넘는 집은 출구 전략을 항상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서울처럼 9억 언더라든가 9억 이상의 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급상승 뒤엔 당분간 보합 또는 조정이 될 것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강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근본 대출 규제의 핵심이 바로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은 9억 원을 기준으로 LTV가 50%, 30% 이렇게 차등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한 내 집 마련 대출은 LTV 비율을 최대 70%로 유지한다, 이런 내용도 있죠. 대표적으로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보금자리론의 경우가 그 예이죠. 시행일은 3월 2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가 됩니다. 셋째는 사업자 대출 관리 강화입니다. 주택 임대업이라든가 주택 매매업 이런 것들을 제외한 이외의 사업자는 과거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구입하겠다, 이런 목적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는데, 이번에는 조정 대상 지역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유라고 보면 법인 전환을 통해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한 그러한 조치입니다. 굉장히 많이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네 번째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입에 대한 의무 부분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 시에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 이렇게 이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죠. 그러나 향후에는 2년 내 처분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으로 전입도 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역적으로 양극화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지역과 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 이렇게 구분이 될 것 같고요. 이랬을 때는 확연히 가격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투자냐 실거주냐에 따라서 양극화는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동안 자금이 불투명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요. 과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의무화 되었던 것이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의 주택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의 주택이 해당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볼 수 있죠. 참고로 투기과열지구에 9억이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할 때는 증빙서류만 해도 15종이나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 출처를 소명하려면 소득금액 증명원, 예금 잔액 증명서, 증여세, 상속세, 납부 확인서, 대출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주식거래 내역서, 이러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제출해야 되고요. 꼼꼼하게 기록하고 이를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럴 때일수록 합법적인 거래는 필수겠죠. 마지막으로 6번째인데요. 오늘부터 금일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신규 규제 지역, 이런 지역과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 집값을 담합하는 불법 행위가 벌어지는 이런 곳은 기획 조사를 하고, 또 전국의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은 국토부가 직접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12.16 대책으로 수원, 용인, 성남 이러한 지역뿐만 아니라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이렇게 이런 지역들이 이제 대책 발표 후에 풍선 효과가 나타난 지역들을 집중 조사한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을 한번 정리를 깔끔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듯 금융과 세제, 청약으로 세 가지 분류된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본 대책을 보면요, 수원과 함께 급등됐던 용인과 성남, 대전 이러한 일부 지역들을 규제를 하지 않았죠.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반대 의견이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 대책 또한 정부의 부동산 급등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뒷북식 규제인 듯 보입니다. 다음에 풍선 효과 지역으로 인천과 경기 남부 지역이 거론되고 있지만, 투자의 선수들은 1, 2개월 전부터 신축, 또 재개발, 재건축 이런 지역으로 소리소문 없이 발빠르게 거래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천은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 부평구, 경기도는 부천시나 화성시 이러한 지역이 거래량이 급등했죠. 이렇듯 서울의 공급 부족이 넘쳐나는 유동자금이 존재하는 한 공급이 이렇게 확대가 되지 않은 한 시장이 좀 불안하고, 또한 상승에 대한 불씨는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이상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에서 220 대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부동산 유용한 정보를 시청자분들께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